자, 점유 태양인데 태양은 모습이에요, 모습. 모습입니다. 그 조문 3개가 있죠? 조문 3개를 태양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97조 중요한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198조, 200조 다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조문 그대로 출제가 뜨거든요. 그래서 조문만 잘 보시면 저 소유자는 소유의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소유의사 밑줄이고 선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 추정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사로 선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되는 것은 지금 점유 태양 모습에는 선이 평온 공연 이건 추정돼요. 근데 거기 무과실은 없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아까 선의 취득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사실 이게 하자가 없는 점이라 그래. 이거 사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점이면 이거 반대 해석하면 돼요. 선의 반대는 악의점유. 평온의 반대는 폭력. 그죠? 폭력이라는 강폭.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는 은비. 무과실의 반대는 과실 있는 점. 이렇게. 점유 모습이 평온 공연 선의. 근데 여기까지는 197조에서 추정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입증할 필요 없어. 아까 선의 취득 있죠. 자전거를 거래 행위했을 때 평온고는 선의까지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몰랐다. 그 다음에 평온이다, 공연하다라고 증거를 댈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악의폭력, 은비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 선의 취득자가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대라. 이해가죠? 그래서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이다. 이 선이라는 것은 여기 점유에 서는 것은 자 본권이 없는데 본권 예를 들어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한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권이 없어. 근데 있다고 잘못 알아.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한 점유가 선의 점유. 이거는 악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없는데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심하면서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연결이 되니까 소유권이 없다. 그리고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게 악의 점유. 악의 점유.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항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서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 밑줄입니다. 소가 제기된 때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판결 확정 시 그럼 틀려버립니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대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199조입니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를 계속 추정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요. 이 조문을 어느 때 써먹냐면은 아까 점유 취득 시 올 때 언뜻 봤는데 20년간 점유를 계속한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 취득 시에서. 그러면 보세요. 20년 전에도 점유했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으면 계속이 추정돼 버리죠. 계속이 추정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옛날에 점유했고 지금도 점유했으니까 그 중간에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200조입니다.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입니다. 점유물이고 거기다가는 동산만 쓰세요. 동산. 동산만 하나지 부동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 점유물은 동산만 포함되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산에 관해서 점유를 행사하는 경우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는 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점유 승계도 그 조문도 나중에 취득시에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199조도 일단 별표를 치세요.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하자도 승계한다. 이게 나중에 어느 때 써먹냐면요. 보세요. 지금 20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방치하니까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서로 점유했어요. 그리고는 이 점유를 승계해 줬어. 근데 이 사람은 5년밖에 점유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 5년 가지고는 20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문을 써먹는 거예요.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앞사람의 아울러 주장하고 20년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서 25년이 된다면 20년이 넘어버렸죠. 그렇게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자기 점유뿐만 아니라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 이 하자는 이 하자도 승계합니다. 이 하자. 폭력, 앞사람이 악이라면 자기가 악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점유 승계 보세요.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자주 타주입니다. 이 자주도 아까 점유 취득시효 있잖아요. 점유 취득시효에서 이게 자주 점유 써먹으려고요. 점유 취득시효에서 소유 의사로라고 자주 점유가 있어야 돼요. 자주 점유. 그러면 여기서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주 점유. 그럼 아까 197자에서 소유 의사로 그랬죠? 소유 의사로. 그러면 소유 의사가 있느냐? 소유 의사가 있다면 자주로 가고 소유 의사가 없으면 타주라 그래요. 타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주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주야. 그러면 자, 뭐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토지가.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임대차는 차임받고 빌려주는 거죠. 차임 안 받고 빌려주는 거는 사용대차라 그래요.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돈 안 받으면 사용대차라.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사용차주고 빌려 쓰는 사람 사용차주예요. 자, 임차인 사용차주가 점유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빌려 쓰는 사람이? 내 땅이라고 생각해요?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차, 사용대차, 임차인 사용차주는 내 땅이 아니다. 소유사가 없는 거야. 소유사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라 그래요. 소유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지가 있다. 그런데 토지로 말고 그냥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고 매수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가겠죠. 그죠? 매수한 사람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주야, 자주. 도둑놈무점유죠, 자주요. 자주야. 내 거라고 생각하니 가져가겠죠? 자주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주냐, 타주냐. 즉, 소유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 임대차, 사용대차, 도둑, 매수. 이런 것들을 권원이라 그래, 권원. 권원. 임대차, 사용대차, 도둑, 매수, 권원을, 요 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판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소유사 있다면 자주, 소유사면 타주 이렇게 가라 이거야. 이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요. 이게 시험 문제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임대차, 사용대차는 당연히 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소유사가 없는 거고 타주점이고, 자, 도둑놈 매수인 당연히 객관적으로 권원을 따져보니까 이거는 소유사 있는 자주로 판단한다 이거지. 또 하나 판례가, 기출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이렇게 매매로 샀어. 매매로 샀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야. 무효야. 그 무효일 경우에 만약에 무효임을 모르고 샀다면 자주겠죠. 내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여기 자주가 뭐 자주국방 그런 자주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소유사가 있는 거야. 근데 무효임을 알고 샀어. 그러면 내 땅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타주겠죠? 자주 타주는 알겠죠? 대충? 네?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교재를 보세요. 의 보세요. 자주점유란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의미하고 타주점유를 타인의 지배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한다. 소유자, 매수인,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죠. 근데 타주점유란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하고 타인의 지배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의사가 없는 점이죠. 지상권자, 지상권자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전세권자, 임차인, 사용차주는 사용차주, 수취인, 수취인은 보관하는 사람이요. 보관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은 임치인이라고 그러고, 개를 맡긴다 할 때 임치인데 맡아주는 사람, 개를 보관하는 사람은 수취인. 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분묘기지권자, 나무 땅에다가 아빠 묘를 썼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등기만, 지금 형님이 야, 네 앞으로 좀 등기를 해놓자 그래요. 그러면 동생이 명의수탁자야.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 타주입니다. 자두, 타주 구별 한번 보세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사 있는 자주 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서, 자, 내심의 의사 밑줄이죠.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이나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 유형적으로 밑줄이죠. 객관적 유형적으로 결정한다. 이거를 객관적 유형적을 내심의 의사로 바꿔치기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기출이죠. 자주 추정이라고 그랬어요. 타주 점유이 명백하지 아니한 데는 아까 197조에서 자주로 추정됩니다. 자주로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나는 내 거라고 자주임을 입증할 필요 없고 타주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머지는 타주 점유인 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은 넘기세요. 지금은 넘기시고 쭉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160페이지 보세요. 160페이지 보면 6번 보세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있어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아까 언뜻 했죠? 자, 본권, 즉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 잘못한 점유를 선의 점유. 본권, 즉 소유권이 없는데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심하는 점유가 악의 점유입니다.
그래서 선의점유가 있어요. 선의점유란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는 본권, 즉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입니다.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한 점유단 말이에요. 자, 악의점유자입니다. 악의점유자는 밑에 악의점유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본권, 즉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거나 본권, 즉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3절이 왕별필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봅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자, 이런 그림 하나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과수원을 사가지고 이 과수원을 샀어요.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산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강남 복부인이 여기 대구 청송에다가 사과나무, 배나무 뭐 이런 과수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그냥 관리인 그 현재 있는 관리인한테 맡겨놨어요. 이 관리인한테. 한 5년 동안 맡겨놓으니까 이 사람이 다 이제 처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사실은 소유자예요. 근데 과수원에 이렇게 과수원 살림집도 하나 있어요. 집도 있고 창고도 하나 있어. 창고도 하나 있고 사과나무가 이게 뭔 200수가 있어요. 제법 크죠? 200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뭐 사과도 받아 먹고 그래요. 근데 가보지도 않아요. 관리인한테 맡겨놓으니까. 그 관리인이 주인이 안 오니까 지 거라고 행사하면서 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소유권이 넘겨져 위조해서 관리인이 자기 거라고 사기쳐서 팔아먹었어요. 그 사실을 안 갑소유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한테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팔지 않았으니까 무 걸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기겠죠.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1년간 농사를 짓고 소송하면서 농사를 짓고 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점유자예요.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이것을 가져갈 회복자죠. 그리고 이 매매는 사실 무효잖아요. 무 걸리지 않대 샀으니까. 근데 1년간 지금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나무 500상자를 수확을 했어. 사과나무 500상자. 사과나무 500상자는 언뜻 사과나무 사과, 천연과실이라 그랬죠. 에? 배나무 배 이런 거는 천연과실이에요. 사과나무. 아니면 여기에 쪽방이 있으니까 원래 이 사람이 여기서 임대차를 위해서 참여를 받았어. 1년 동안. 참여받아 1년 동안요. 20만 원씩에서 200 받았다. 1년에 200 받았어. 이거는 법정과실이라고 하죠. 법정과실. 언뜻 배웠잖아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하다가 요 주차장도 있어요. 주차장도 있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러다가 창고를 불을 냈어요. 여러 가지 일어나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게 지붕이 낡아서 수리를 했어요. 낡아서 수리를 했어. 그래서 수리비가 60만 원 들어갔어. 이것을 필요비라고 해요. 필요비. 이걸 통상 필요비라고 합니다. 통상. 아니면 갑자기 태풍이 왔네. 태풍이 와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그게 200만 원 들어갔어. 이거를 같은 필요비인데 특별 필요비라 그래요.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재래식 화장실인데, 아이고, 많죠?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 재래식이야. 재래식인데, 수세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한 200 들어갔다 봅시다. 200 들어갔어. 이걸 유익비라 그래. 유익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자기가 좀 1년간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겨버리니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그죠? 돌려받아야 되죠. 현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자 보세요. 천연과실 사과나무 상자 1년 동안 그 수확한 거 돌려줘야 되느냐? 이자 돌려줘야 돼. 차임 법정과실 돌려줘야 되느냐? 그죠? 창고 불냈는데 창고가 물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비용 투입했는데 필요비익비 자 과연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제 규정해 놓은 게 이제 자 첫째 요거 과실 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근거 조문 보세요. 201조 과실 수취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여기서 선의 점유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선의 점유자는 소유권이 아까 선의 점유자 여기 있죠? 선의 점유자는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죠. 그죠? 오실 만한 정당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소유권이 사실은 없는데 매매로 했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죠?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죠. 근거도 있어. 매매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선의 점유자야? 선의 점유자가 아니야? 선의 점유자죠. 그러면 금방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의 점유자니 이 사람은 천연과실 취득하죠. 500상자 사과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예? 법정과실 차임도 취득하죠. 월세 내준 거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다음에 물건은 주차장도 주차장 사용한 것도 물건의 이익이지. 사용한 것도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대한 이익도 반환할 필요 없는 거야. 이해가죠? 이거 해결했잖아요? 이 조문으로. 그럼 이항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과실, 이거는 잘못입니다. 실수로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해 줘야 돼요. 여기는 악의가 아니죠.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 은비의 점유자도 준용하니까 결국 여기서 반대 해석한다면 자 여기서 해석한다면 악의 점유자, 폭력이나 은비 점유자는 과실 취득 못하죠. 그리고 먼 것은 대가 보상해 줘야 되죠. 근데 거기에 과실로 밑줄 치세요. 과실로 인하여 이 과실은 실수입니다. 실수. 근데 거기를 과실이 없을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 과실을 실수잖아.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한 것은 대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를 뭘로 살짝 바꿨냐면 과실 없이로 바꾸면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과실로 이 과실은 이 과실이 아니 이거는 이 과실은 이것이에요. 이 과실. 요 과실이고 요 과실은 실수다. 실수. 고의 과실로 할 때 실수로 과실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실수가 없었다면 보상할 필요 없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조문 가지고 장난친 거야. 그거 별표 치시고. 자, 그래서 거기
그겁니다. 그래서 선의 취득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판례는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의 과실수익 인정할 수 축소 해석한다. 즉 선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을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가 무과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 없어? 있지. 매매했으니. 정당한 근거가 있죠? 정당한 근거가 있어요. 자,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이 과실은 자, 소비했거나 과실, 실수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폭력, 음비의 경우에도 같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점유자의 회복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요거는 창고값 물어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창고값. 여기 설명 듣고 거기는 뭐 조문은 좀 어려우니까 보세요. 창고값 물어줘야 되느냐 이거야. 이 사람이 실수로 고의 과실로 창고를 불태웠죠. 불태웠을 때 이 경우에 창고값은 이 사람이 선이면서 자주 점유라 한다면 있는 그대로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는데 만약에 악의 점유면서 자주라든가 타주 점유면서 자, 요 경우죠. 여기 악의 점유면서 자주라든가 타주면서 악의 요거는 요 세 개는 전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이면서 자주라면 있는 그대로 반환하라. 요 사안을 봅시다. 창고값 지금 물어줘야 되느냐 드는 게 이 사람은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했죠.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했으면 자주요 타주요. 눈도 안 보여요? 매매가 모르고 이게 글자가 잘못됐나? 매매가 무효를 모르고 점유했으면 자주요 타주요. 자주지. 이 사람 자주야. 이 사례에서. 그 다음에 그건 모르게 자주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매매가 있었죠. 정당한 근거 있죠.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도 있죠. 선이요 악이요. 선이점이죠. 그러니까 현존이익만 반하면 되죠. 현존이익이 불탄 채로 그냥 반환하면 되는 거야. 그냥 참고. 나머지는 전손해배상이고. 그게 그 조문이야. 202조인데 조문이 좀 어려우니까 밑에 바로 해석 보세요.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 창고가 불났어요. 선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배상 책임이 있고 악의 자주는 전손해배상해야 돼요. 또 양가로 2번도 타주면은 선악불문하고 전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고값은 그냥 선이 자주면 현존이고 나머지는 다 전손해배상이죠. 하나 남은 게 더 이제 뭐예요? 이거 해결했죠? 이거 해결했죠? 요거 해결했잖아. 요거 해결했고, 요걸 했고, 요거 해결했고, 창고값 해결했고, 법정과시 해결했고, 이것도 해결했잖아요. 하나 남은 거 뭐예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청구하는 거죠? 필요비 유익비 청구한 거야. 자, 이거는 자, 필요비 유익비는 자, 봅시다.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청구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조심할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기는 지금 봐요. 선악을 구분했죠. 창고. 그다음에 이것도 과실도 선악을 구분했죠. 근데 여기는 필요비 유익비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 선이자든 악이자든 자주 점유자든 타주 점유자든 다 돼요. 비용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단 과실을 취득했어요.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요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그대로 이 조문을 그대로 해보니까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과실 먹었어 안 먹었어? 과실 취득했죠? 과실 취득했죠? 과실 취득했으니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60만 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만 태풍이 불어서 갑자기 고친 특별 필요비는 200만 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거 하나 청구할 수 있죠? 있죠? 또 하나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익비가 여기 지금 유익비가 200이잖아요. 200이 많으면은 법원에다가 좀 유예를 좀 주세요. 2개, 2개월만. 유예를 요청합니다. 유예를 신청했을 때 유예를 해주면 유축은 상당히 비용 안 주면 유축은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예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의 하나지 필요비는 유예 청구할 수 없어요. 얼마까지 몇 푼 된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필요비의 경우는 법원에다가 상당 기간 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유익비만 청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면 비용상환 청구 조문을 보세요. 조문을 보면 거기 점유자가 그랬죠.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 보존하기 필요비자 그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근데 역으로 해석한다면 특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항도 보세요. 점유자가 선악 구분하지 않았어요. 계량액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3항 보세요. 전항은 유익비라고 썼어요. 유익비의 경우에 이 필요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필요비는 허용 청구가 안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한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양가 유익비죠. 점유자가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는 판례니까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의 별표죠.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따라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필요비는 안 됩니다. 밑에 Q1번. Q 보세요. 기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틀린 걸 고르시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하죠? 맞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돼. 아까 창고 불났죠? 소유 의사가 없어. 타주죠? 타주라면은 선악불문하고 그냥 전손해배상이죠? 자주면서 선의와 현존이익이잖아. 나머지는 다 전손해배상이죠? 3번 점유물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선악불문하고 악의 점유자도 인정하죠? 여기서는 아까 필요비는 선악불문하다 악의 선은 거 다 따지잖아요.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다가 상환기간의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조문 봤잖아요. 4번이 답이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대가 보상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 근거 조문을 잘 기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점유 보호 청구권은 넘어갑니다. 쭉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점유권은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넘겨버렸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 이런 것도 넘기고 이 부분이 핵심이요.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죠. 자, 요 사례, 이 사례가 제가 요거를 설명할 때 이 수강생들이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어서 요거를 사례를 구하는데 옛날 제가 사법시험에 시험 문제 하나 나온 거 이게 판례를 근거로. 그래서 요 사례로 들어주니까 그때 좀 이해하더라. 여러분 이해가죠? 과수원 이렇게 해서. 이해 안 가요? 이해가죠? 요렇게 이게 사법시험 문제예요. 사법시험은 별거 아니죠.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죠?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소유권. 169페이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그 의보세 211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니까 물 내 동그라미 물건이라고 쓰세요. 물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시험 문제 여기서 하나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소유권은 소유물입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을 소유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용 수익을 뽑아내서 이게 이것만 따로 뽑아낸다. 이건 용익물권. 처분권만 뽑아낸다. 담보물권. 근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온 게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판례고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핵심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라 그랬죠. 객체는 아파트 분양권이 물건이요? 물건이요? 아파트 분양권은 내가 둘이 계약한 거잖아. 계약한 거. 아파트를 3년에 집이 지으면 나한테 넘겨준다. 계약한 거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채권이야. 채권. 채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야. 물건이 아니니까. X죠. 시험 문제예요. 기출 판례고. 그래서 물건 옆에다가 아파트 분양권은 X라고 쓰셔야지. 기출이니까. 그리고 212조 보면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밑줄 쳐놓고요. 자, 양가로 1번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소유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니 요즘에 나오는 강남 막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거요. 아셨죠? 초과이익 환수 같은 거. 그래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완전권이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가 아까 했습니다. 213도 214조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상린관계도 상린관계는 막 간혹 나옵니다. 간혹 시험제 나오는데 개념만 봅시다. 상린관계인데 이게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를 부동산 상호 이용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해요. 상린관계.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만약에
만약에 요 집이 하나 있어.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 이 담이 있고 시골에. 근데 옆집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럼 부동산 상호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옆집에 감나무가 가지가 막 이래 넘어. 가지. 이렇게 가지 넘어. 뿌리가 이쪽으로 자꾸 넘어. 뿌리가. 이렇게 넘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이죠. 그럴 때 우리 상린관계에서는 자, 이게 만약에 나무 뿌리는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임으로 제거 가능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상린관계에서. 나무 뿌리는 그냥 뽑아도 돼요. 그냥 옆집 나무 뿌리가 오면 그냥 잘라놓으면 돼요. 근데 나무 가지는 임으로 제거 안 돼요. 일단 제거하라 라고 청구하고서 그래도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 나무 가지는 옆집 주인 사이가 좋다면 뭐 상관없죠. 사이 안 좋으면 제거하세요. 안 해 그럼 잘라내 버려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잘라면 불법이고. 제거하세요. 내용 증명 하나 떼어놔. 옆집 주인은 옆집 사람이 뭐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래도 안 해서 잘라버려요. 근데 바로 자르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요런 땅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가 도로야. 이거 맹지 땅이야. 맹지 땅이요? 그러면 맹지 땅 사람 이 도로에 다 뒤집어. 이게 강이야. 이게 강이야. 강을 헤엄쳐 건너는 다리도 없어. 그러면 자, 요 도로에 통행하기 위해서 A 땅의 주인, B 땅의 주인이 A 땅 주인이 네 땅 좀 사용하자. 네 땅 좀 사용하자. 물론 유상 돈 주고 네 땅 좀 사용하자라고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통행권. 이게 이제 통행권. 주위 토지들 좀 통행하자.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행 좀 하자. 안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소송에 있을 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확장되죠. 을의 입장에서 소유권이 제한이 되죠. 제한되죠. 그래서 소유권은 확장이요, 한 사람은 소유권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이 상린 관계는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돼요.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린 관계 대충 뭔지 알겠죠? 이 상린 관계는 그대로 소유권에서 규정해 놓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이 땅을 통행해야 되겠죠? 갖다 준용하고 있는 거야. 갖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의의는 상린관계란 인접 토지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를 말하고 소유권의 내용이란 얘기야. 내용이니까 이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소유권 내용 자체다. 그러므로 이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기출이죠.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린관계는 지상권, 전세권으로도 갖다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해서 명문 규정 없는데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 조문 많습니다. 조문 많고 인지사용 청구권 이런 것들 많은데 일단 넘기세요. 넘기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로 가서 조금 쉬었다가 주의 토지 통행권 조금 하고 중요한 취득시효로 넘어갑니다.